두 번째 이슈. 물밑 작업들이 속속히 밖으로 꺼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연결되는 트레이드 루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총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제일 큰 항목으로 먼저 얘기해볼게 케빈 러브. 네.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뜨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클리블랜드가 케빈 러브를 트레이드 블럭에 올렸습니다. 브라이언 윈드호스트 기자에 따르면 러브 또한 이제 클리블랜드에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언해피를 띄우면서 케빈 러브의 트레이드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했고 연결되는 팀을 한번 살펴보면 보스턴 셀틱스 그리고 포틀랜드 트레이블레이저스, 덴버 너게츠, 피닉스 선즈 등이 연결되고 있고 케빈 러브는 뭐 개인적으로 포틀랜드를 선호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오긴 하는데 워낙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작년 7월 4년 120밀 연장 계약을 맺으면서 아직 이번 시즌 포함해서 4시즌 평균 30밀을 지불해야 되는 거대한 많다. 계약이 남아 있습니다. 아 장난 아니네요. 현재 31살인데 계약이 끝나면 대략 한 35살, 6살 정도가 되는 건데 네. 이런 선수를 데려갈 뭐 현 시점만 보고서 데려갈 수 있는 팀들이 과연 있을까? 뭐 있긴 하겠죠. 근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워낙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러네요. 응. 뭐 클리블랜드는 여유 있죠. 어차피 줄 돈, 어차피 나갈 돈 데리고 있으면서 나는 더 땡길 거야. 필요하면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얘기해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차피 내야 되는 돈은 똑같은 거고 케빈 러브의 계약은 점점 줄어들고 점점 줄어들수록 러브의 가치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케빈 러브랑 하고요. 비슷한 위치에 있는 선수가 아마 데로잔일 거예요. 그러니까 팀의 성적도 잘 안 나오겠거니와 거의 만기 계약에 가까운 드로잔 그리고 한 2년 정도가 남은 러브인가요? 2년인가요? 3년인가요? 3년 남았어. 그쵸? 3년 남았어. 3년 남은 거죠.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만기냐 아니냐 이거는 좀 차이가 크긴 한데 어쨌든 팀의 노선에서 배제되기 가장 좋은 선수라는 거는 확실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일단은 케빈 러브는 본인의 의지가 그렇고 댄 길버트의 의중이 그렇다면은 나올 확률이 굉장히 가장 높은 선수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네. 네. 어느 팀이 가장 잘 어울릴까요? 대리님 어떤 팀이 가장 어울리다고 생각하세요? 가보면 좋을 팀? 글쎄요, 저는 지금 셀틱스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되고 있어서 뭐 타이스가 좀 선발로 나오고 있고 뭐 칸터의 존재는 솔직히 그냥 셀러? 아니 그러니까 네네. 뭐 이제 그 연봉 채우는 필러? 예, 필러. 그거 역할밖에는 없을 것 같고 뭐 한다고 하면 진짜 포틀랜드도 되게 좋은 영입일 것 같아요. 포틀랜드? 예, 지금 아무래도 좀 주축 선수들이 멜로가 와서 그나마 공격력에서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팀도 계속 그 신장 빅맨들에 대한 갈증은 계속될 거거든요. 이번 시즌 내내. 그리고 너키치가 온다고 한다 하더라도 시즌 거의 말미의 상황에서 오는 와중에는 별 그 대세는 이미 좀 상황이 많이 정리된 뒤에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이렇게 포틀랜드도 좀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저는. 포틀랜드, 뭐 보스턴 이게 케빈 러브가 덩어리가 너무 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한번 셀러리 현황을 봤는데 보스 많이 결국에는 있어요. 헤이워드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렇게 바꾸려면 줘야죠. 헤이워드를 줘야 되고 포틀랜드는 화이트사이드를 화사 줘야 줘야 되고. 돼. 근데 클리블랜드 입장에서 헤이워드 받을래? 화사 받을래? 그러면 고민될 것 같아. 아니 헤이워드 받겠지. 당연하죠. 객관적으로 헤이워드를 받겠지. 어차피 덩어리는 똑같으니까. 덩어리는 똑같고. 클리블랜드 역시도 지금까지도 계속 브랜들러인 섹스턴하고 뭐 갈란드 이렇게 두고 쓰고 있긴 하지만 이 3번 자원에 대한 좀 아직까지 믿업지 않은 오스만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고든 헤이워드 영입이면 정말 뭐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어떻게 만들어질까 모르겠어요. 뭐 덴버 같은 경우에는 한다고 하면은 지금 연장 계약이 좀 어려운 좀 답보 상태인 뭐 비즐리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뭐 3, 4번 자원 뭐 폴밀셉을 껴야 될까? 폴밀셉이 이번 시즌 만기거든요. 아 그렇죠. 이번 시즌 만기인데 그러면 클리블랜드가 오히려 줘야 될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만기잖아. 그렇지. 만기를 가져오는 거고 내년 시즌에 풀매셉이 사라지잖아. 네. 30mm 사라지면 클리블랜드는 엄청 공간이 넓어지고 그렇지. 그러면 오히려 클리블랜드 입장에선 케빈 러브를 주면서 근데 해볼 배팅이 해볼만도 하겠다. 해볼 배팅이야. 이게 만약에 섹스턴이나 뭐 갈란드나 음. 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 훨씬 더 좋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가치일 것도 같고 피닉스 선즈는 솔직히 뭐 지금도 뭐 충분히 잘 나가는데 그럼요. 선즈는 좀 예, 약할 것 선즈는 같아. 조금 약할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케빈 러브는 어쨌든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좀 시간이 계속 지나갈 것 같습니다. 네. 데드라인까지도 길게는 데드라인까지도 봐야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 항목입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음. 셀러 확실한 셀러 그렇죠. 팔 것들이 많습니다. 크리스 폴, 스티븐 아담스, 갈리날리 등이 이제 트레이드 블럭에 올라왔고요. OKC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얘기했죠. 타 팀의 악성 계약을 떠안을 용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 똥 치워줄 테니까 우리 미래 보장 좀 해줘. 라는 생각을 이제 내비친 거고. 근데 크리스 폴 같은 경우도 똑같이 케빈 러브와 똑같이 오히려 더 악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크리스 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나이도 있고 이 38mm. 선수가 3년간 최소 38mm고요. 21, 22 시즌에 플레이어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만약에 크리스 폴이 발동을 시키면 36살 선수에게 44mm를 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엄청나다. 큰 똥인가. 진짜. 이게 뒤로 갈수록 커지잖아요. 그렇죠. 또. 통이 굴러서 너무 커져. 너무 큰 똥이야. 새똥구리가 너무 똥을 많이 굴렸어. 이 진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선수를 데려가기 위해서. 그럼요. 이게 시즌 전에 제일 많이 얘기가 됐던 게 마이애미 히트였죠. 맞아요. 근데 마이애미 히트는 지금 굳이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없어. 시즌을 시작해보고 나니까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거든. 크리스 폴이 딱히 필요가 없거든. 맞아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 여기서 누가 제일 매력 있는 카드 같아요? 글쎄요. 저는 갈리나리. 나도 갈리다. 아무래도 오늘도 뭐 세크라멘토전에서 보니까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는 확실하게 있어요. 우선은 그럼요. 특유의 이제 백인 슈터의 큰 장신과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또 엄청 또 좋은 슈터치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선수들은 뭐 공격력에서는 최소한 뭐한 자리는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특히나 이런 프로권 팀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불안한 게 공격력을 얼마나 계속 유지시키고 지속시킬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은가. 그렇죠. 항상 이 부분에는 플레이오프 때는 워낙 또 수비가 세지고 또 이런 견제라든지 이런 부분 역시도 상당히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확실한 공격책들을 수집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데 갈리나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가장 좋은 매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시즌 만기고 짧게 뭐 정상을 노리는 팀, 컨텐더 팀이라면 데리고 와서 짧게 단타로. 아니 뭐 단타가 아니라 뭐 나중에 좀 더 맞아가지고 길게 쓸 수도 있고. 뭐 이제 나이가 많아지긴 했지만. 물론 그렇긴 하지만 일단 갈리나리 경우에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 만기이기 때문에 뭐라도 받아야지. 2라운드 픽이라도 받고서 넘겨야 내년 시즌 끝나고 이번 시즌 끝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못 받고 그냥 꽁돈으로 그렇죠. 그냥 보내줘 버리는 거니까 네. 이번 시즌이 끝나기 전에 무조건 보내야 되는 입장이긴 할 거고 뭐 스티브 아담스야 이 선수도 25mm, 27mm 막 이렇게 엄청 크다 보니까 뭐 서부르기 떠나면은 리바운드를 15개 뭐 20개씩 잡네 뭐 15개씩 잡네요 라는 얘기도 많았었는데 서부르기 진짜 잘 잡는 거였다 라고 뭐 증명을 한 것처럼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느 팀에서 써야 될까? 아담스를. 글쎄요. 솔직히 어울리는 팀이 많지는 않아요. 워낙 특히나 프로권에 있는 팀들은 이 선수를 쓰임으로써 가져가는 혜택이 많이 없어요. 정말 많이 없어요. 거의 다 뭐 컨텐더 팀들, 우승권 팀들은 거의 다 2대1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는 공격이 거의 메인 공격 옵션으로 해가지고 있는 팀들이 많은데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카드는 자기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공격 시스템의 반대가 되는 시스템을 갖고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에 비해 또 금액적인 사이즈는 또 이만하다 보니까 덩어리는 크고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누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설까요?
팀에서. 저는 약간 제2의 저 펜라일리로 보이는 산 사람이 있어요. 엘튼 브랜드라고. 필라델피아. 네, 뭔가 필라델피아. 지금 코코마즈가 다시 좀 거꾸러지고 있거든요. 거꾸마지. 저번에 한마디 했었는데 그러죠. 네. 그래가지고 외곽 슈터가 한 명 필요하긴 한데 레딕을 다시 데려오는 거야. 그렇죠.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하면서 레딕 다시 데려. 레딕이 지금 인기가 많아요. 지금 인기가 많아요. 네, 레딕이랑 뭐 이투어모 이런 선수들 있죠. 좀 외곽 던질 수 있고 어느 정도 공격에 참여해서 조립이 가능한 선수 있잖아요. 이런 선수들이 물망이 좀 많이 오르는데 지금 바이어 되게 많아요.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동부 같은 경우는 허리가 두툼하기 때문에 살 팀이 많단 말이에요. 뽑아올 수 있는 팀은 한정적이니까 그 가치가 꽤 높을 텐데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필라델피아가 투자를 지금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지금 약간 팀도 답보 상태라. 네, 답보 예상했던 상태죠. 것보다 본인들이 생각했던 거와는 조금 다른 시즌이 치러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 상태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브랜드 자체가 워낙 공격적인 이제 그런 쪽으로 시도하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안 그래도 지금 레딩 얘기를 했으니까 뉴올리언즈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빈 오코너가 얘기를 했습니다. NBA 프런트들이 다수의 프런트들이 뉴올리언즈를 꼬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제한, 무거운 제한으로 JJ 레딕을 본인 팀에게 이제 본인 팀으로 데려올 수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이온의 복귀가 늦어지고 연패에 빠지면서 팀 성적은 꼬그라졌고 프로 시도를 지속할지 아니면 아싸리 놔버릴지, 이 스탠스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뉴올리언스가 만약에 프로를 놓겠다, 아예 안 가도 돼, 내년 볼게, 자이온 돌아오는 우리 내년 볼게 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JJ 레딕은 손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뉴올리언즈가 트라이 하겠습니다, 도전하면 분명히 JJ 레딕을 데려오는 데는 힘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 팀이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자기들의 생각하는 농구를 시즌에서부터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어요. 그렇죠. 자이언이 나가버리고 또 페이버스 역시도 부상으로 이탈을 해버리면서, 장기적으로. 그렇죠. 이 팀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농구를 아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시도조차 못하다 보니까는 자기 역시도 고민이 될 거야. 이게 나 윈나우에서 때려야 되는지, 그렇죠.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접고 하나 더 돌려, 한 바퀴 더 돌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레딕은 정말 시장에서 가장 좋은 가치를 받을 수 있는 선수예요. 이건 무조건 1라운드는 무조건 1라운드는 픽은 무조건 바꿔야 할 거고, 여기서 어떤 걸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좀 뉴올리언스의 앞으로 2년 3년 행보가 좀 여기서도 갈릴 수 있을 정도의 큰 이제 좀 나름의 트레이드 이제 좀 환경이 될 것 같고, 좀 개인적으로는 묶어서 한다고 하면은 다른 지금 팀이 아직은 뭐 신인급들 선수만 많잖아요. 이런 선수들을 좀 안 된다고 하면은 일부 좀 정리를 하면서 이거를 한다고 하면, 키운다고 하면은 시장에서 더 많은 거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론주볼? 나 그 특정한 선수를 말하지 않았어요. 거의 얘기한 것 같은데. 특정한 선수를 말하지 않았어요. 론주볼 얘기한 것 같은데. 일단 JJ 레딕은 트레이드가 되더라도 16일부터 가능합니다. FA 그렇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네. 금지 기간이 16일까지 정해져 있고, 16일 이후로 이 팀에선 잉그램 다음엔 레딕이야 무조건. 지금 공 던지는 거. 뭐 프롬 노리고 컨텐더들한테는 확실한 슈터잖아. 그렇지. 발만 맞으면 딱딱 올라갈 수 있고, 다 간단하잖아. 레딕 사용법이라고 해가지고 간단하잖아. 너무 간단한 선수니까 쓰기 너무 쉬운 선수고. 인바운드 패턴만 몇 개만 해놔도 알아서 한 15점은 너무 좋으니까. 일단 워즈네로스키는 얘기를 합니다. 요의 스탠스가 상당히 중요하다. 뭐 프롭을 놓게 된다면, 프롭을 포기한다면 주루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뉴올리언즈의 행보에 관심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루의 팀이라고 했는데 주루가 벌써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안 좋아. 근데 이외 샬럿, 마빈 윌리엄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마빈 윌리엄스, 그리고 덴버의 말릭 비즐리, 또한 뭐 다수의 팀들이 노리고 있다라고 기사가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아마 판은 계속 커질 겁니다. 지속적으로 커질 거고 재밌게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트레이드 루머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네.